한국 환자가 세계에서 치료가 제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늘 그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왜 치료가 제일로 안 될까? 그것을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이유로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치료 안 되는 첫 번째, 이 한국 환자들은 대부분 다 굶어 죽어요. 그냥 암으로 죽는 것보다는 못 먹어가지고 그냥 그 치료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대부분 그냥 그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 병원에는 이제 각 건물이 많아가지고 각 과별로 이제 환자들이 전문 과를 찾아가는데 그 기다리는 대기실이 굉장히 이제 아주 1급 호텔 라비처럼 잘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환자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 환자들이 앉아 있는데, 근데 그 개 중에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없이 한국 사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나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먹지를 못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에서부터 암 환자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안 먹어요. 그냥 암 진단하면서부터.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암을 치료받을 때 이제 특히 항암 치료를 하면은 항암 치료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독약인데 그게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상을 주는데 특히 그 간에서 이제 손상을 많이 줘가지고 간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영양분을 저장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프로테인 흰자질이라는 걸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흰자질이 부족하면 사람이 기운이 없게 돼 있어요. 기운이. 그런데 그 흰자질이 제일로 많은 것이 고기예요. 고기. 그래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 이제 이렇게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의사들부터도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전에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미리 치료하기 전에 다 굶어 죽어요. 내가 이 병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 암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대충 얘기를 했지 그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과연 정확히 맞을 수 있을까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특히나 몇 년이나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예외 없이 그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고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저더러 그래. 그거 어떻게 상식 근데 특히나 의사 환자들이 그런 걸 더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당신 무슨 약을 그동안에 썼습니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들도 정확하게 약명뿐만 아니라 용량, 몇 밀리그램, 어떻게 써라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써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딱 보여줘요. 이제 왜냐면 10가지, 어느 사람은 20가지 약을 쓰니까 말하기 귀찮으니까 이미 다 써가지고 탁 된다고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 기억에 한 사람도 양명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 용량을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의사 환자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만사가 다른 것이 많지만 제가 31년간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이렇게 암으로 걸린 사람도 지금도 많지만 이제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꽤 많은데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방문도 하고 뭐 또 평소에 일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31년 동안 가족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치료하기 전에 벌써 얘기하다가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막 그냥 울음이 너무 차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참 힘든 치료입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땅이 꺼지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병원에 오면은 저희 병원은 암 다루는 의사가 1,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대충 여러 가지 이제 종류를 따지면 한 500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을 평생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대학병원들은 암 다루는 사람이 기껏해야 한 20명, 30명 정도 되죠. 각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완전한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죠. 근데 그래도 그 전문가한테 갖다고 해서 죽을 병이 여기서 뭐랄까 이제 포기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1차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초기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찾아 완치됐다고 했는데 6개월 있다가 여기저기 퍼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온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중에 여기서 이제 못 고친다는 사람 아니면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뭐 고쳤다든지 여기서 죽을 사람이 거기서 살았었다는 사람들 한 사람도 경험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암의 그 원인이 아직도 잘 모르고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사람 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아주 그냥 그 정교하게 사람마다 너무나 특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DNA로 사람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DNA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NA로 지금은 사람을 다 감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슨 얘기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백인이다 흑인이다 뭐 이렇게 색깔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인류 역사상 불행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DNA 그렇게 그걸로 해서 다 감별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심이 있어요. 물론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서로 감별하기도 힘들고 뭐랄까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자강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케미컬 액션이 그러니까 화학 작용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약을 써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그게 지금 우리 우리 의학의 가장 문제예요. 똑같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속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것이 개인마다도 다르지만은 그런 어떤 이제 종족에 따라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유전인자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식 치료를 한국 사람한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치료가 더 잘 되는 것보다는 아마 안 되는 게 더 이론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치료를 더 잘 받으러 온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이제 최근에 저한테 제가 오기 전에 한 2, 3일 전에도 어떤 재벌 그 비서실장이 저한테 오겠다고 그런 설명을 하길래 제가 이런 설명을 꼭 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의사를 소개해서 보면은
이제 대충 얘기를 듣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검사,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진을 다 이제 찍죠. 근데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교수가 한 환자를 일주일에 한 번뿐이 안 봐요. 한 환자를.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본다. 그 사이에 이제 피검사, 무슨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걸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한테 당장 오늘 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찍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탁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사진 찍는 과에서 오래 이제 교수 일하고 하니까 거기 우리 테크니션들도 알고 하니까 벌써 이제 지금은 습관이 들어서 그냥 제가 가서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끼워주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CT라는 게 하루에 1000개 이상을 해요, 하루에. 근데 한 사람 한 번 찍는데 3,000불이에요, 미국도 3,000불.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수술을 하는 외과가 제일 돈을 잘 벌었는데, 한 5년 전부터는 그 영상과가 병원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진을 많이 찍고 사진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펫이라는 이제 최근 나온 이제 양전자 이 단층 촬영은 7,000불이에요, 7,000불. 여기는 그게 600불, 미국 돈으로 600불뿐이 아니에요. 600불, 700불. 그러니까 한국에서보다 우리 미국, 특히 우리 병원에서는 모든 의료비가 최소 10배 내지 15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 못 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 많은 사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 상관을 안 치고, 그리고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방사선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계가 달라가지고 그 값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선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 방사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식 치료는 한 2만 불, 그 다음에 컴퓨터를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건 한 5만 불, 그보다 좀 복잡한 10만 불,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톤 빔이라는 그런 걸로 하면 15만 불, 대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걸 하면 효과가 좋습니까? 하면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거기 있는 의사들은.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마다 달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 비싼 것이 더 잘 듣는다 했다가 안 들으면 고소한다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에는 의사가 한 80만 명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120만 명이에요. 저희 병원에 의사만 7,000명인데 그 병원을 싸고 벌어먹는 변호사는 11,000명.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있는 웬만한 간호사들, 그 다음에 이 테크니션들은 다 그 변호사 사무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한 건 물어오는데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10년, 20년 아니라 뭐 죽을 때까지 같이 의사와 간호사로 일해도 어느 순간에 이제 실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갖다 고발해서 돈을 버는 것을 아주 그냥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데리고 있던 뭐 20년, 30년 데리고 있던 시크릿이나 뭐 이것도 순식간에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생기면 언제 봤냐는 지금. 그게 이제 뭐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과 우리하고 또 다. 우리는 또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반대로 또 이게 그냥 안 될 짓을 또 같이 협잡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또 이제 문제죠. 자, 어쨌든
얘기로 들어가서 제가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안 마셔요. 한국 분들은 이상하게. 근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독약은 다 이렇게 신장으로 해서 이렇게 방광으로 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물을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잘 마셔요. 아시다시피 우리 보면 80%가 물로 돼 있어요. 물로. 그래가지고 물이 이게 충족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이 치료받는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마시면 독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다른 나라 사람들에서 독성이 많아요. 그게 마치 제가 지금도 궁금하게 여기는데 제 주위에 미국 여자 젊은 테크니션들, 세크레타리들이 임신했을 때 부역질 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여자 치고 임신했을 때 부역질 않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아직도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것은 미국 여자들은 애 낳기 전날까지 일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뭐 다른 생각할 짬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 부인들, 특히나 제 주위에 이제 의사 부인들 치고 대부분 다 집에서 놀고 먹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부역질 뭐 해가지고 그냥 힘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근데 암 환자들 보면 꼭 그런 식이에요. 미국 여자들은 그렇게 빌빌대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한국 부인들은 그냥 다 죽어가요. 먹지도 않지, 마시지도 않지,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요. 이 잠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이 근심 걱정, 이 한국의 이제 젊은 여자 환자들은 남편이 누구하고 결혼할까 이걸 미리부터 걱정. 그러고는 그냥 뭐 자식들 걱정, 그리고 이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억울해 분통 터져 죽는 거야. 억울해서 죽기가. 그러니까 이게 신경과민들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모든 이게 돈하고 연관된 거예요. 돈이 많아야 사람을 많이 고용한다고요. 이 의사를 그냥 충분한 숫자를 이렇게 고용하면은 충분한 시간으로 우리는 한 의사가 최소 환자한테 1시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4시간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종일 한 환자 가지고 하루 종일 한다. 그러니까는 환자들이 충분히 물어보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이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을 병이 고쳐지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굉장한 거리인데 이 근방에 있는 것이 원래는 다 가정집이었는데 그걸 이제 부자들이 다 사가지고 이걸 전부 다 앤더슨한테 기증한 거예요. 기증.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병원을 잘 해도 그러니까 뭐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죠. 도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너무나 이게 다니기가 걸어 다니려면 최선 30분 이상 걸려요. 이쪽 건물에서 그러니까 이 복도 다 이게 연결돼 가지고 이런 골프 카트를 타고 다니는 균형이 깨질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균형이. 그런데 이 균형을 누가 깨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깨냐,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이제 지금 연구돼서 알려져 있어요. 그 알려져 있어도 가령 이 어떤 사람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는 이 공기 중에 균이 잔뜩 있어요. 근데 이게 들랑달랑 하면서도 대부분 사람 멀쩡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해서 그 안에서 막 폐염이 되고 막 빌빌대고 그래요. 감기란 게 그런 거예요. 감기. 어떤 사람은 감기 평생 가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울만 되면 감기 들고. 그 왜 그러냐?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쉽게 우리가 우리 면역체가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우리 피 속에 면역 세포가 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 세포. 그 백혈구 안에 그걸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다 피검사를 해요. 그 측정을 해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음악가들이 면역 세포가 제일 높아요. 평소에 음악가들. 그래가지고 이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리고 코미디언들, 이 사람들이 제일 높아요. 그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찬양대 대원들이 제일 높아요. 그게 이미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노래라는 건 기분이 좋아야 하고 또 이 찬송가가 하나의 그 기도를 노래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은 그 마음이 편하면은 우리 이 밸런스가 깨졌다 하더라도 이 밸런스를 다시 어떻게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몸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이제 가령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밸런스 되게 돼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근데 이제 점점 여자들이 자꾸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특히나 이제 머스 컨트롤 필이다 뭐 이런 에스트로겐을 많이 섭취하면은 그걸로 해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이 생긴다니까. 그게 호르몬이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럼 반대로 남성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게 전립선암을 일으켜요. 이 전립선암은 여자 같은 남성은 절대 안 생겨요. 다 남성다운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좋아하고 섹스 좋아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런 사람들이 생겨. 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우리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라고 하면 금방 여기서 알 텐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치료를 하러 왔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여성 호르몬을 주거든요. 그러더니 그냥 체격이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점점 여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랑말랑해지고 근육이 그리고 그것까지도 살아있다는 걸로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 나이에 반절 정도 되는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점점 우리가 여자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그 여자도 싫어하고 또 본인도 이제 그렇게 남성다운 것을 이렇게 못하니까 이게 더 이상 뭐랄까 재미가 없다 해서 치료를 안 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데 한 7년 그렇게 치료하시더니 이렇게 사는 건 재미없다. 그리고 딱 돌아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참 더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건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 사람한테 여기 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뭐 한국에서 이 암보다도 제일 문제가 이게 혈관병이에요. 한국 사람 아직도 대부분 다 혈관병으로 쓰러져요. 이 중풍이라든지 심장 이런 거. 근데 그거 아시겠지만은 중요 원인은 이런 콜레스테롤인데 그 콜레스테롤이 그게 이제 이 기름 세츄레이트드한 그 팻에서 나오는데 이게 역시 동물성 기름에서 제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성. 그래 그 삼겹살은 이제 미국으로 한 베이컨은 제일로 나쁜 음식 중에 나쁜 거예요. 그건 담배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건강상으로. 그런데 이제 만사가 그렇듯이 이 젊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소화시키고 분해시키는 그런 이제 효소라든지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젊어서. 근데 40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그게 적게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인슐린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죽을 때까지 막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40 이제 넘어서부터는 이게 점점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40 넘어서부터는 만사를 적게 먹어야지 이게 그 분해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보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건 옛날이나 똑같이 먹고 하면은 당연히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특히나 쌀밥, 흰쌀밥은 그거 완전히 설탕이에요, 설탕. 그런데 그것을 옛날처럼 40 넘어가지고 막 먹어대면 반드시 당뇨병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슐린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이 몸속에 기름이 얼마큼 있나 이걸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기름진 걸 먹으면 주로 백가죽이니 이런 그 피하 기름이 막 늘어나요. 근데 이 동양 사람은 오히려 이 내장 안에 이 기름이 막 늘어나요. 그 사진을 찍어보면. 근데 모든 지금 우리가 흔히 만성병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도 이제 제가 모르지만 그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기름이에요. 뇌 속에 기름이 점점 많이 차게 되면은 늙으면서 이게 점점 이제 지금 흔한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의 여러 가지 병이 많았어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기름이 췌장에 자꾸 많이 또 생기면 그건 뭐 당뇨병. 기름이 간에 잔뜩 생기면 이제 처음에는 간염, 간경화, 그러다 간암 생기고. 이런 기름이 이게 그냥 문제 중에 큰 문제예요. 담배보다 더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라리 이제 암 환자는 죽을 때까지 그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이라든지 이런 뭐 치매 이런 거 걸리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미국은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많은 식품점에서 기름기를 굉장히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컨도 함부로 많이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못 팔게 하려고 해요. 지금 담배 못 피게 하듯이. 근데 이 한국에서는 조금 그 나쁘다는 것을 그냥 비디오, 드라마, 뭐 영화 찍을 때마다 좋을 때, 나쁠 때 그것도 그냥 그 소준이 뭐니 술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건 뭐 아주 그냥 병을 만드는 거예요. 병 만드는 거.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인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이 이 건강보험 또 이제 이 늙은 사람들에 대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큰 골치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예방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국가가 이게 어떻게 미국도 지금 미국 전체 예산의 17%가 의료비로 나가는데 그게 뭐 앞으로 곧 25%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그 계몽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앞으로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이 여러 가지 이 밸런스를 깨는 요인 중에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것도 적당히 받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더 생산적이고 더 창조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진이 생겨요. 그 유전인자가 특별히 생겨요. 이게 우리 그 여러 가지 다른 병을 일으키는 그 요인에 크게 참가를 해요. 그리고 이 기름도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어요. 그 색깔도 달라요. 하나는 화이트고 하나는 옐로우. 기름도 우리 몸 안에.
이런 것이 다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여러 가지 깬다는 게 너무 삼겹살을 많으면 그 나쁜 셋이 막 늘어나는 거야. 또 이제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이게 심하게 하는 사람, 이제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 다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보세요. 동물도 막 빨리 뛰는 동물들. 무슨 개뿐만 아니라 뭐 사자, 무슨 뭐 호랑이, 무슨 이런 것들은 다 20년, 25년 만에 다 죽어요. 수명이. 근데 천천히 움직이는, 그 코끼리라든지 뭐 터터, 200년 살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 채식이나 하고 적당히 운동이나 하고 이런 왜냐하면 신장 때문에 그래. 신장의 그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고 막 뛰는 사람 막 늘어나요. 특히 운동하다가 앉는 사람은 그러면 신장 안에 있는 이제 그 캐비티가 점점 적어지는. 그래서 그 신장을 수축할 때 피가 훨씬 적은 양이 브레인으로 가는 거예요. 뇌로. 그래서 적당히 해야지. 근데 산소도 마찬가지. 산소도 우리가 적당히 이게 실은 너무 막 산소를 많이 들이키고 또 너무 안 먹고 그래도 다 이게 몸에 해가 돼 있어요. 이게 많은 이제 물질들이 산소화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이게 산소화되는 과정 중에 이제 그게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프리 레디칼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세포를 파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사가 굉장히 이게 그야말로 적당히 조화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냐? 이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을 이렇게 경험해서 보니까 역시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종교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일부러 또 이것을 한국말로 시간도 없지만 이걸 안 한 이유가 요새는 저간 싫든 좋든 영어가 세계의 지배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우리말처럼 잘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요새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말을 잘 못했어요. 막 그 책을 막 읽고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산에서 자라가지고 군산 비행장에서 제가 이렇게 미군들이 나와가지고 초콜릿 같은 껌 같은 거 막 길가에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얻어먹고 따라다니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통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데 저한테 연수로 오는 우리 후배들 애들은 우리 미국에 와서 2개월만 되면 미국 애들하고 다 통해요. 애들은 10살 이하 된 애들은 내버려 거기 가서 놀게만 하면은 2개월만 되면 그냥 다 통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좀 이렇게 배짱이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비유가 좋은 사람 수집어 하는 사람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못한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은 한국 사람이 당연하게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단어 한줄 가지고도 떠들어대는 사람은 금방 그걸 배우는데 그냥 혹시나 이게 실수할까 뭐 할까 해가지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젊은 분들한테는 영어는 우리말처럼 잘하지만은 그 다음으로 스페인 말을 해야 돼요. 스페인. 세계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 말들이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말하기가 쉬워요. 진짜 그대로 소리만 내면 되는데 이 영어는 똑같은 단어 가지고도 이 억양을 어떻게 하냐
이 소리를 어떻게 내냐 하는 데 따라서 이게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늦었다고 늦었다고 똑같은 스펠링인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저 텔레비전을 보면은 BBC 텔레비전이 여기에 계속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BBC 텔레비전에 자꾸 들으면은 그게 제대로 영어예요. 미국의 영어는 엉터리 영어가 많아요. 특히 남부지방 영어들은 이게 그냥 사투리도 많고 이 제대로 이렇게 발음을 잘 않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도 어렵고 그게 좋지 않은 영어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할 수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이 세계를 이렇게 리드하는 한은 거기에 잠깐 덕을 봐야 되니까 영어를 어떻게든 이제 듣고 배워가지고. 근데 그게 조금만 노력하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금방 그냥 이해하듯이.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사람 군인들하고는 통했는데 중학교를 또 들어가서 영어 선생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발음하고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잠깐 이 병은 옛날에는 균이 들어가지고 뭐 일으키고 그것도 물론 병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몸에 화학적인 반응을 정상적인 반응을 안 하는 것을 병이라고 해요. 근데 캔서는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의 그 세포가 어린애 자라듯이 막 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당히 정상적인 사람은 한 20대까지 이제 다 자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퇴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40대부터는 퇴화하다가 이제 죽게끔 그렇게 딱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는데 갑자기 그냥 계속 자라버리는 거예요. 어느 친구가. 왜 그렇게 되느냐? 아무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걸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병은 의사나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의사나.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병은.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이미 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까, 뭐 어떻게 살까 이거 걱정해봐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진짜 소용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내 몸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캔서가 아직도 계속 증가돼요. 어느 캔서는 줄어들었지만은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오래 사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진단을 늦게 해가지고 다 그냥 뭐 얼마 못 사고 다 죽으니까 캔서는 아주 못 고치는 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포기하고 진단하고 포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진단을 아주 일찍 해버리니까 오래 살아요. 그러나 30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기전도 알아내고 별짓 다 했는데도 그 보고된 거 보면은 폐암 같으면은 3개월을 지금 연장시켰어요. 지난 30년 동안에 3개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무슨 뭐 정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죽을 사람은 여기서나 어디서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호텔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는 아무 호텔에나 가도 똑같아요. 잠만 자면은. 왜냐면 저처럼 6.25도 거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저 아무 호텔에 가도 다 그냥 잠만 자면 그 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은 보면은 할리데이인 가면 안 가려고 그래요. 저 리스칼턴이니 저런 쉐라턴 이런 데 가면 좋아.
그렇다고 잠자는 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기분이 그게 기분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근데 그게 죽고 사는데 관계가 되냐 하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잔뜩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제 보통 세포가 암으로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건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것을 누가 저렇게 컨트롤 하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우리가 전문가한테 그냥 맡겨서 하자는 대로 하고 자기가 이제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한 거니? 제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환자들이 제일로 치료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로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의사들, 간호사들, 약사들 제일로 치료가 안 돼. 변호사들. 근데 거기서만 우리 병원 그 미국에서만 치료가 잘 되니까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한국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서도 여기서 제가 들어보니까 의사들, 변호사들, 간호사들, 약사들이 제일로 치료가 안 된대요. 그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병원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약을 이렇게 쓰겠다. 약을 대개 이제 암에서 한 50가지를 보통 써요. 그 중에 이제 대충 한 10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5가지 중에 대개 2가지를 골라 잡으라고 해요. 우리 이제 의사들이. 근데 왜냐면 5가지를 쓰면 대개 한국 사람 못 견뎌. 못 견뎌. 미국 사람들은 4가지 정도까지 견디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은 2가지. 왜냐면 이 기전이 복잡한데 그 기전에 따라서 지금 약은 다 나와 있어요. 이론적으로 10가지 이상의 약을 쓰면 거의 암을 죽일 수가 있어요. 다 일시적이지만. 그냥 그 기전, 중요한 기전을 우리가 다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데 5가지만 써도 사람이 죽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가지를 골라 잡으라고.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막 화를 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서 이 전문가가 우리들을 골라 잡으라냐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2가지를 쓰면 좋습니다 했다가 안 들으면 고소한다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당신이 알아서 골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환자들은 거의 제가 다 골라 잡아요. 아예 그냥 그 의사하고 미리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고 골라 잡겠어요? 근데 아무도 제가 환자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다행히도 좀 잘 듣는 거 같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듣고. 이게 모든 약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약이 아무리 좋은 약도 되게 반절뿐이 안 들어요. 반절. 나머지 반들은 전혀 돈만 없애는 거예요. 1차 약이. 2차 약은 대개 한 3분의 1뿐이 안 들어요. 3차 약은 한 10%, 1할 뿐이 안 들어요. 실험약은 100명 중에 한 사람 들어가요. 1%, 보통 그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야, 100명 중에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다, 이거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30%만 해도 얼굴색이 확 달라져요. 이거 괜히 왔네, 돈만 없애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에 대해서 골라 잡은 다음에 그 부작용을 설명해요, 부작용. 그러면 이제 부작용은 대충 뭐 구역질도 나고, 뭐 이렇게 피부에 좀 뭐 여러 가지 반전도 생기고 이렇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개 이제 한국에서 온 시골에서 온 분들은 그러냐고 뭐 그 알아듣는 둥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의사들, 변호사들은 딱 그냥 호텔로 가가지고 인터넷을 딱 뒤져가지고 그 약의
모든 부작용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마다 반드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꼭 써 있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와서 따지는 거예요. 이거 죽을 수 있다는데 이걸 쓰면 어떡하냐. 그러면 담당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아주 실험을 창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서 지금 저기 이 슬라이드는 60개인데 지금 한 10개도 안 보여줬는데 제가 원래는 잠깐 얘기하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어요. 제 얘기하는 것보다도 질문을 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까 생각했는데 뭐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깝게 이 환자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암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것 아니면 원리적인 것을 좀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치료를 받으면 왜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얘기는 미국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그 날 것을 잘 먹었어요. 날 것. 근데 레드 미트라고 이제 쿠킹이 안 된 그 고기를 먹으면은 채소를 거기에 많이 먹지 않으면은 변비가 생겨요. 변비. 특히나 이제 늙어갈수록 이 모든 기관이 그 탄력성이 없어져요. 모든 우리 몸에. 특히 이제 장벽의 그 탄력성이라든지 이 혈관벽이 이게 탄력성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꾸불꾸불해진다. 꾸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비가 돼서 압력이 늘어나면은 그 벽이 그냥 반스돼야 될 벽이 꾸불탕꾸불탕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변이 가서 더 고인단 말이에요. 고여. 예, 변이. 그러면 거기 변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균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 그 염증이 암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염증이에요. 염증. 이게 염증이 암을 꼭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 암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염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못 고치듯이 이 암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감기 평생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감기 걸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버려둬. 그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보통 병이 안 걸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 식사를 해야 돼. 건강 식사라는 건 적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기. 그 기름기도 식물성 기름기는 괜찮은 거야. 기름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동물성 기름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만 하면 건강하게 이제 타고난 대로 살 수가 있는데, 일단 병이 걸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직도 우리 병원에서 이제 대개 한 2, 3개월 항암 치료하다가 한 달을 쉬게 해. 왜냐면 그냥 너무 피로사에 그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쉬어서 하와이 갔다 온다 그래. 하와이 경치 좋고 좋으니까 가서 잘 쉬었다 오십시오. 이렇게 갔다 오는데 비행장에서 내리지도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하와이에도 제가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양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건강 식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완전히 채소만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한 달 있다 왔는데 다 죽어가거든. 그렇지 않아도 그냥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을 거기서 그냥 완전 빼샥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적어도 암 걸린 사람은 영양을 체중이 떨어지면 벌써 암이
그 약이 안 듣게 돼 있어요. 체중이 떨어져요. 암 환자는 절대 빈혈이 돼서 안 되고 체중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데 그 기름기 있는 고기는 안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개고기, 오리고기가 제일 좋아요. 개고기. 왜냐? 그 개고기, 오리고기는 기름이 훨씬 적어.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이거 한국 환자들이 한국에 갔다가 기운내서 오는 사람을 내가 물어보면 다 그거 먹어줘요. 그렇게 해야 이제 보통 약이 듣는 사람도 약이 100% 듣는 게 아니고 대개 한 90% 그 암의 종류가 같은 그 폐암도 그 안에 종류가 이제 세포에 따라서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세포마다 성질이 다 달라. 성질이. 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떤 약을 쓰면은 그 잘 듣는 사람도 그 암 세포의 90%를 대개 죽여요. 그럼 나머지 10%는 거기에 안 듣는 약. 이게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더 이제 재발하게 만들어. 그러면 또 다른 약을 쓰면은 그거에 또 한 8, 90%가 죽어요. 그 나머지가 또 이제 점점 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몇 번 아다리를 치다가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거의 그냥 그러나 현재로서 우리가 알기에는 암의 완치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있을 수. 왜냐? 암은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그리고 전신병. 그러니까 암은 타고날 때 잘못 타고난 거예요. 이게 조상 탓을 해야 되는데 조상이 아무리 잘 타고나도 또 그 환경적인 요인.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자기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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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몬을 많이 섭취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기름을 왕창 먹어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잘못이지. 근데 이런 것을 로 해서 그 연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뭐든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기적적인 거, 저는 기적적인 환자를 최소한 20명은 봤는데 그 기적적이라는 것이 그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 가신 분도 그렇고 또 미국에 사는 분도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할 거 다 해가지고 포기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스피스라는 데 가서 죽는 날만 기다리다가 거기서 이제 잘 그냥 그 아픈 것만 치료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서 실제로 이제 하스피스에 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다 장사하던 거 때려치고, 이제 의사가 좀 개업하던 거 다 때려치고, 죽으려고 기다렸는데 안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1년도 한 3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안 죽는 사람이 다시 찾아와 또 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면은 공통적으로 그 암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딱 그냥 스탑하고 있는 거예요. 스탑하고. 근데 그것이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제가 뭐 신문 지상 또 이제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제가 나가는 교회의 그 목사님, 사모님, 그 난소암으로 사기로 해가지고 18년째 지금 살고 계시는데 지금도 사진에 보면 암 덩어리가 한 20개는 있어요. 뭐 폐에도 있고 뭐 폐 속에 잔뜩 있죠. 근데 10년 딱 전에 치료를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처음 10년은 계속 치료 막 그냥 항암 이제 뭐 별 치료를 다 계속 했는데 3년마다 재발하니까 또 치료 한번 조금 괜찮고 치료 안 하면 또 더 왕성해져. 그래가지고 한 10년 지난 뒤에 치료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때만 해도 암 수치 CA125라는 그 암 수치가 한 880이었어요. 그 정상적으로 한 40, 60 돼야 되네. 880. 그러니까 암이 계속 활동적인데 치료를 않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치를 않겠냐 하니까 그분도 원래 이제 약사세요, 약사.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또 유학생으로 온 그 남편 지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전기공학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리언이라는 큰 회사의 부사장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을 그게 40대쯤 됐을 때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 보니까 완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 다니고 하는 애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침밥을 안 해줬대요. 아침밥 미워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신학교 한 3년 갔다가 와서 이제 저 부사장직을 다 때려치고 그 어느 한국교회 부목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휴스턴에 있는 우리 그 교회가 그 주로 엔지니어들이 이제 세워가지고 그 당시 20년 전에 100명뿐이 안 모이던 교회 100명. 그런데 매년 목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가르치다가 이제 아무도 목사가 올라오고 안 해. 소문이 나쁘게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다 그 엔지니어 후배도 되고, 후배들이 가서 이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절대 쫓아내지 않을 걸, 아주 개런티를 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다니까 제발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도 이 사모님은 더군다나 샌프란시스코에서 휴스턴으로 간다는 건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안 왔어요. 미우라고. 자, 이제 핑계는 그 애들 거기서 공부 계속 시킨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와서 2개월 만에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그때, 이게 내가 못되게 굴었더니, 이거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기왕 이제 죽게 된 거, 어떻게 막판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천당이라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아침밥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의사가 저도 들었는데 당신은 3년 살으면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 근데 자기 5년만 살면 좋겠다. 왜냐면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근데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냥 5년만 더 살게 해가지고 애들이 결혼만 하면 나 죽어도 좋다. 그럼 또 5년이 지나갔어. 애들 결혼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참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탐유세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살리시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약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더 의존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치료를 안겠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치료를 안 했는데 한 달 있다가 피검사를 해보니까 그 880되던 그 암수지가 막 급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오히려 덩어리들은 그대로 있던지 몇 개는 더 커졌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제 또 3개월 있다 찍어보니까 더 떨어지고 떨어져서 지금은 완전히 그 암수치는 정상이야. 근데 그 덩어리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게 지금 18년 반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꽤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대부분 보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완전히 정말 이제 죽을 각오로 해가지고 다 포기했을 때 이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건 공통적인 거더라고요. 다 죽으려고 작정해서 마음을 그야말로 비웠다든지 가라앉혔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암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요새 이제 그 유전에 관한 연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나 사람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유전적인 여러 가지 기능, 배열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최대를 다하면서 나머지는 그야말로 참 절대자인 그런 창조자한테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 그 목적이 있어야죠. 그냥 막에는 어떤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자, 이제